막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싶죠. 이때 팔불출 엄마 아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수 부모님의 문제는 책을 읽히고는 싶은데 정작 자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9살이 되었을 때 5줄 못 읽는 아이가 없도록.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살 영유아기까지 어떤 책을 읽히고 또 어떻게 읽힐 것인지에 관해서 개월수별로 꼼꼼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요 위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미리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3살부터 5살까지 딱 요 사이 아이들에게 맞는 독서법과 책 고르는 팁을 소개할게요. 3살은 어휘가 1000개까지 증가하는 시기래요. 말을 배운다고 하는 시기가 바로 3살인데요.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등 감정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이고요. 더 크다, 더 작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5살은 어른과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면서 웬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나이인데요. 폭발적으로 단어의 확장이 진행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5살이 되면 비로소 은유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노래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가사가 흘러나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독서법은 아직 글은 모르지만 말을 틔우기 시작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3살부터 5살 사이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향상법입니다. 3살이 되면 자기주장이 세지죠. 좋은 말로 하면 자기주장. 엄마 아빠는 고집이라고 할 텐데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왜 말 못하는 아이가 제일 귀엽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아이가 자기 주장이 생기는 순간부터 놀아주는 것도 전보다 훨씬 힘들어지죠. 하물며 책 읽어주기는 더 힘들죠. 좋아하는 책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또 관심 없는 책은 아무리 열심히 읽혀줘도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이의 마음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놀고 싶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놀지 않고 자꾸 놀아주려 한다는 거예요. 책도 읽지 않고 읽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갈수록 엄마 아빠는 놀이도 책 읽히기도 의무감에 하게 되고요. 빨리 놀아주고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좀 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놀이, 빨리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물론 저도 사회인으로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도 피곤한데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죠. 하지만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시간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아이한테는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일지도 모르고요. 그만큼 놀이를 하고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이가 읽고 싶은 책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주세요. 대한민국 아빠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보통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제일 재미없어 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계처럼 읽어서 그래요. 애기라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아빠가 대충 읽고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운율감 있게 읽어주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아빠랑 교감하고 싶어하고 또 훗날 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좀 과장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타지가 담긴 모험 그림책을 읽혀주세요. 만 3살, 세돌 무렵에는 영아기에 습득한 기본적인 운동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기 시작한대요. 소근육은 물론이고 대근육까지 발달해 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무언가 마음대로 시도해보고 싶다는 자유의지가 부쩍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놀이를 하고 싶어하고 강해지는 자유의지만큼이나 상상력이 발달한다고 해요. 또래놀이가 활발해지고 상상력이 발달하면 사람처럼 말을 하는 동물, 마법이 등장하는 가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의인화된 동물 이야기가 이 시기엔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만 3살을 기점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도 발달하는데요. 들은 말을 언어로서 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고 덕분에 표현력이 좋아지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3살, 4살 아이들은 4-5개의 단어를 섞어서 문장을 구사하고요. 이렇게 완성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어주더라도 이전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순서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기승전결 구조를 갖춘 이야기책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구성이 명확하면서도 감동과 재미를 골고루 갖춘 책을 읽혀줘도 어른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 중 하나가 바로 판타지 모험 그림책인데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판타지 모험 그림책은 소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 초현실적인 존재와 새로운 경험. 제가 발달이 좀 덜 됐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초현실적인 소설, SF 영화 이런 장르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설레고 막 재밌더라고요. 대신 아무리 재미있는 스토리더라도 아직은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너무 두꺼운 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이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 한글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읽혀주세요.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3살, 4살 정도 되면 한글에 조금씩 흥미를 보인다고 해요. 책을 읽어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개중에 언어 지능이 좀 높은 아이들은 이 무렵부터 글자를 손으로 짚고 책 내용과 맞춰보면서 발음 소리를 내보기도 한다고 해요. 이때 팔불출 엄마 아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리내는 모습이 이게 너무 기특하고 또 대견하잖아요. 막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싶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그림책으로 한글을 가르쳐볼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림책으로 한글을 익히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인 한글 교수법이 아니라고 학계에서 이미 결론 내렸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릴렉스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책 속에 익숙한 글자를 짚어가면서 글자 공부를 할 경우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모른 채 통 글자만 익힐 확률이 높은 데다가 자칫 그림책 속 텍스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한글을 뗀다는 생각은 그리 훌륭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왕 글자에 관심이 생겼고 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싶다면 한글의 원리를 알려주는 재밌는 그림책을 골라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한글 배우기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또 창의성과 재미를 두루 겸비한 스토리가 담긴 한글 그림책도 꽤 잘 나와 있거든요.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한테 한글 관련 그림책을 읽히는 것은 한글을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한글 관련 그림책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또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처럼 간단한 글자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도와주는 책도 많고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림책도 잘 나와 있어요. 한글 관련 그림책을 고를 때는 글자 자체를 그림의 한 종류로서 돋보이게끔 잘 구성한 데다가 무엇보다 재미있는 스토리가 겸비되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그림책을 보여주세요. 새돌이 지난 아이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이하고 목욕하는 등 일상의 흐름이 몸에 배게 되고요.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동 발달학에 근거했을 때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 속에 비슷한 또래 아이가 등장해서 비슷한 놀이를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며 비슷한 생각하는 모습을 접할 때 색다른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돌 지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법한 평범한 사건을 담은 책을 골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목욕, 옷 입기, 밥 먹기, 똥 누기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이 적당한데요. 특히 똥이 등장하는 책이 유독 인기가 많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똥을 자신의 위대한 창조물이며 또 분신이라고 생각한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신의 소중한 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간 책 읽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라면 똥을 주제로 한 책부터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비싼 돈을 들여서 전집을 샀는데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또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겠죠. 이때 역시나 우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은 책을 책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책을 장난감의 한 종류로서 대하게 되는데요. 책 말고 더 재밌는 장난감이 눈에 띄게 되면 관심사는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책을 책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아이가 책을 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필요한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 사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 것. 이건 엄마 아빠들을 위한 팁인데요. 아동 발달학에 관련된 책 몇 권만 읽어보더라도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책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시기를 미리 예측해서 특정 시점에 책 구입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아쉽고 조급한 마음에 책 읽기를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아이는 강요당했다는 생각에 책을 더욱더 멀리하게 될 거고 결국 책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 자연스럽게 아이는 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글을 쓰고 책을 많이 팔아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작가지만 그럼에도 책 구입에 너무 많은 돈을 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영유아기 이것도 한철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읽힐 책을 전부 새 책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상태 좋은 중고책을 알아보거나 주변 엄마들한테 물려받는 것도 어쩌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여유가 돼서 전권을 새로 구매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작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책 읽히기가 하는 책 놀이하기. 어차피 글도 제대로 모르고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 될 나이잖아요. 엄마도 힘들 텐데 엄마가 읽어줄 때마다 책에 집중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책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책이라는 사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집짓기, 책 도미노 이런 놀이들 많이 하시죠. 저도 어렸을 때 책으로 도미노 하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요. 방학 때마다 전집 다 꺼내놓고 거실에서부터 방까지 도미노 쌓아 올렸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훗날 글 쓰는 사람이 됐는지도 모르죠. 저는 여기에 책 사파 따라 그리기 놀이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글 모르는 아이들한테 글자도 그림이거든요. 종이 2장 놓고 엄마가 옆에서 책 사파를 같이 따라 그려주세요. 엄마가 그린 그림이 너무 이상하지만 않다면 아이들은 다음번에도 책 펴놓고 같이 그림 그리자고 엄마를 쪼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차츰차츰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문해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아이의 롤 모델이고 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건 죄다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다수 부모님의 문제는 책을 읽히고는 싶은데 정작 자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책을 읽혀주겠다고 내가 마음은 먹지만 일정 시간 책 읽혀주기를 끝내면 마치 업무가 끝났다는 듯이 휴대폰으로 곧바로 시선을 복귀해요. 왜 엄마 공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이왕 해야 되는 공부, 그 공부가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부인 것도 좋지만 엄마 역할을 떠나서 진짜 나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더욱 좋겠죠. 그게 독서거든요. 정말 뻔한 말이지만 저는 독서는 항상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도 독서에 취미를 들일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한 독서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과 독서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